네, 이어서 현장 플러스 시간인데요. 참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도 너무한 중국 증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중국 증시야 요즘에 차트만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지수 차트인지 안 그러면 중소형주 종목 차트인지 모르실 정도로 급락세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선지 그리고 앞으로의 달 전망이나 우리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두 기자와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증권부의 박지은 기자와 최종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기자 두 명을 부르는 경우가 역시 흔치가 않은데 그만큼 좀 사안이 중대한 것 같아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 얼마나 떨어졌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고점 대비로 봤을 때 현재 구간 약 30% 정도 하락이 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수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연초 이후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 3주 만에 무려 30%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증발한 시가총액이 무려 3,700조 원입니다. 네. 3,700조 원 하면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은 금액인데 네.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1,200조 원 되고요. 코스닥이 한 200조 원 되거든요. 네. 둘이 합치면 한 1,400조 원인데 3,700조면 거의 2.5배가 예.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증시가 지금 패닉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 좀 첫 거래일을 좀 살펴보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3,350.5위에 장을 처음에 첫날에 마쳤습니다. 이후에 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3월 이후에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4월에는 4,000을 넘었고요. 그리고 6월에는 5,000선을 넘어서면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돌연 이제 6월 말부터 폭락 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6월 셋째 주 금요일에 지수가 무려 6.42%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예. 마지막 주 금요일에도 7.4%나 폭락을 했습니다. 정말 개별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7.4%나 폭락했다는 건 어마어마하고 사실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예,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진짜 최근 들어서는 블랙 먼데이, 튜스데이, 네, 웬스데이 맞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잘 나가던 증시가 갑자기 폭락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중국 증시가 좀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에 의해서 좀 상승했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중국의 실물 경제에 비해서 과도하게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이런 분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90%가 넘는데요. 개인의 주식 투자 광풍이 과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식 투자 열풍이 좀 이어지면서 신용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연초에 이제 중국의 신용융자 잔액이 한 1조 위안, 우리 예. 돈으로 182조 원 정도가 되는데 지난 6월에 2조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82조 원이나 급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좀 신용 투자 규모가 급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폭락 장세가 좀 연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상하이 증시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절반가량이 자발적으로 거래 정지에 나서는 등 아주 패닉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거래 정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쨌거나 중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사실 경제 지표들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물론 이러면 항상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얘기는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런 부양책이 너무 잦아지다 보니까 약발이 안 먹힌다라는 그렇습니다. 지적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폭락세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중국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동시에 인하를 했습니다. 이 사실 동시에 거의 인하를 잘 안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고요. 동시에 내린 것은 거의 7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도 하락세를 또 이어갔고요. 그래서 그러자 중국 당국이 또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에 신규 상장사 수를 제한해서 IPO 청약에 몰리는 좀 자금 흐름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좀 IPO 물량이 많으면서 좀 자금 경색 우려가 좀 커졌다는 그런 우려를 좀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기관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중국 증권금융공사 등록자본금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업계도 대책을 내놨는데 21개 증권사들이 이달까지 2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시장 안정화 기금에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당국은 불안감 확대와 루머 유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처럼 중국 증시 폭락에 대한 정책 대응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힌 건데 하지만 지난
이번 주 초죠. 6일에 잠깐 반짝했고 예.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어제도 5.9%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좀 활성화 대책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나 싶었었는데 뭐 다시 한번 뭐 3%, 4%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역시 좀 중국 증시 내에서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현재 상해종합지수 뭐 패닉에 빠졌다는 얘기도 이제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는 사실 중국 증시만 이러면 사실 우리들은 이 정도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아시아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네, 먼저 국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이번 주 들어서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설마 더 빠지겠냐 이런 시각이 좀 우세했던 것 같은데 3주 연속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하면서 이제 같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피는 전날 1% 넘게 하락했고요. 예. 오늘도 1% 정도 빠지면서 장중에는 2,0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방금 확인했을 때는 지금 1,990선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오늘 코스닥 지수도 3% 정도 빠지면서 장중에 70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회복을 해서 710선 밑에서 좀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번 주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외국인들이 일단 8천억 원 가량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그 중국 증시 폭락이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증시 폭락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로 이제 퍼지는 상황인데요. 예. 홍콩, 대만, 일본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홍콩 그 항생 지수는 6% 가량 폭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가권 지수도 2%에서 3%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뭐 사실 중국 증시 하나가 내렸다고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 이유 하나 때문에 폭락을 했다라고 들기에는 역시 어폐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영향이 큰 것은 또 사실이고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좀 한창 하락할 때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워낙 좀 버블 얘기가 많았었으니까 거품이 좀 빠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좀 하락하면 그러니까 약 한 지난주까지는요. 하락을 하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뭐 매수 기회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간 것 같고 어쨌거나 좀 버블 얘기가 워낙 많았던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계속 버블이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이제 GDP 성장률이 이제 연 7% 지금 7%를 하회할 것이라는 이제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155%가 올랐으니까 1년 동안 예.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따져봐도 버블이 엄청나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평가를 받던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과 그 종목들도 고평가를 받았던 게 집중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저 일반적으로 차스닥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심천시장의 창업한 지수를 이제 차스닥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창업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국의 나스닥,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비슷한 시장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소기업, 벤처기업 한마디로 이제 성장성은 높은데 조금 그 펀더멘털이 약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달 3일 기준으로 보니까 이 창업한 지수가 4,00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의 사상 최고치인데요. 당시 그 PER이 140.9배에 달했습니다. 예. 국내 코스닥 시장의 PER이 17배 정도거든요. 이것만 네.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게 버블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그 본토 주식 중에서도 그 창업한 지수의 그 하락폭이 다른 것보다 되게 많이 컸습니다. 그 고점 대비해서 전날까지 하락폭은 4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락폭 자체도 굉장히 좀 큰 편이고 뭐 PER이 140배라고 하면 이거 정말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많이 고평가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블 논란이 일면서 중국 증시에서도 좀 버블이 많이 낀 순서대로 낙폭이 컸었고 역시 이것이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뭐 이전에 이 시간 통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뭐 제약바이오랄지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중국과도 모멘텀이 직접 엮여 있기도 했었고 좀 버블 논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좀 우리나라 국내 제약바이오 화장품주들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증시에서 이제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되게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예. 그 월요일에 이제 떨어졌을 때도 바이오 제약주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게 시작된 급락장입니다. 그 올해 들어 랠리를 계속 이어왔던 바이오 제약 화장품주들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의약품 지수는 이번 주 들어 14.5%
급락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의 제약 지수 역시 10% 이상 하락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또 바이오 제약 지수는 2% 넘게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주만 14%가 빠졌고 오늘도 예. 역시 급락 중이고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등도 연일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 전체적으로 뭐 우리 증시에도 이런 버블이나 중국과 조금 관련이 있으면 역시 하락의 또 다른 요인이 되는 것 같아서 국내 증시 잠깐 얘기를 언급을 드렸었고요. 중국 본토 얘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참 기대감도 많았었던 후광퉁 얘기도 한번은 해봐야 될 텐데 수익률 어느 정도 좀 집계가 돼 있는 게 있으면 좀 궁금해지네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후광퉁 시행 이후에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거래한 대금이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순매수 규모가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 정확하게 국내 투자자들의 종목별 순익은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좀 살펴보면 먼저 후광퉁 투자가 가능한 종목 가운데서도 지난달 중순 이후에 반토막 난 주식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추천 종목으로 내세운 종목들 가운데 급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고요. 동방명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중순 이후에 55% 굉장히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정주우통버스하고 사망광전, 부교유리 등도 30% 가까운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후광퉁 같은 경우는 사실 증권사에서 시행될 때 굉장히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중국 증시가 거의 패닉에 빠지면서 증권사도 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많이 빠졌네요. 수익률을 이렇게 딱 뭐 지금 얼마나 집계됐다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후광퉁 시행되면서도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본토 펀드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락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것이 얼마나 회복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좀 전망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맞죠? 네. 전문가들은 중국 본토 증시에 대한 반등이 그닥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하락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원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내놓으면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가 전혀 말을 듣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증시 부양책이 이제 한계가 왔다는 것인데요. 특히 패닉 상태에 빠진 중국 증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80%, 90% 이렇게 넘고 있는데요. 신용 거래가 이거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0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신용 거래 때문에 폭락장을 경험하고 있어서 예. 더욱 이제 불안감이 높아지고 투자 심리도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대규모 거래 정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한간에서는 이런 폭풍 한번 좀 지나가고 보자 해서 일부러 거래 정지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뭐 팩트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래 정지가 끝나고 나서도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장사 절반이 거래 정지인데요. 알아보니까 저 거래 정지가 5일간 이제 지속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래 정지 이후에 시장이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락 매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또 5일간 다른 종목의 투매가 집중된다는 점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거래 정지로 인해서 중국 증시에 대한 불신이 이제 투자자에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문제점입니다.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중국 증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사실 대내 변수들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증시 상황인데요. 참 그리스 문제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국제 유가 뭐 급락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오늘도 이렇게 좀 크게 하락하는 것은 중국을 좀 크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정말 악재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스가 사실상 이제 뭐 채무 불이행에 빠졌고 또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에 제시한 긴축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예.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제출한 협상안을 토대로 오는 12일에 EU 정상회의를 열어서 논의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스 문제는 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재 진행형인데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일단 우리 시장에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붕괴를 했습니다. 약 넉 달 만인데요.
이제 그리스의 영향도 있겠지만 중국 증시의 폭락 영향이 매우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로존으로 이게 전이될까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하는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대중국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25% 거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중국 증시가 무너지고 여기에 이제 중국의 실물 경제까지 타격을 입는다면 또 우리나라 수출 기업 굉장히 어려질 수밖에 없고요. 예. 여기서 일단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시겠습니다. 예. 중국 증시의 하락이 결국에는 중국 경기 회복의 상당 부분 장애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경기에 상당 부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제 대중국 수출이 계속 감소세에 있는 상황에서 중국 증시의 불안 자체는 국내 수출 경기 회복을 상당히 좀 지연시키겠다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도 결국 비우호적인 변수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해결책 뚜렷한 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관망세를 나타내는 것도 한 가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요즘에 중국 증시 시끄럽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지은 기자와 최종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의 현장 발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